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인터넷과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올 상반기에만 코스피는 뭐 한 10% 넘게 상승했는데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최근 반등하는 것 같더니 또 좀 주춤하고. 그런데 이 네이버, 카카오를 바라보는 증권가 전망이 좀 엇갈리는데 우리 정 연구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난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 올해 연초까지만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가 올라오다가 다시 좀 가라앉게 됐는데 결국에는 연초에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전망하셨던 게 상저하고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가 지난해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 성장률 둔화를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하반기 때 좀 경기가 올라오면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본업이 광고와 커머스인데 이게 좀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두 회사 모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 상반기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가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AI 기술적인 부분들이 서비스가 하반기에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좀 더 주가가 조심스러웠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 광고 시장 올 상반기만큼 어려운 적이 없었다. 이것이 뭐 모든 그 어떤 미디어들의 공통된 반응인데 그 올 상반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가 화두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빅세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종목들 엄청나게 올랐던 계기가 바로 AI인데 이 관련해서 네이버도 뭐 하이퍼 클로버 X와 이를 접목한 서치 GPT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쟁력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생성형 AI인 서치 GPT라고 하는 게 뭐 구글이라든지 구글의 바드 같은 이제 검색 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생성형 AI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어디서 보통 나오냐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의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게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학습을 시키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과 같은 챗 GPT 같은 서비스를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어로 된 데이터 양이 좀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질문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답변의 퀄리티가 높은데 이제 한국어 쪽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어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게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저 챗GPT 질문해 보면 이상한 답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카카오도 올 하반기에는 뭐 코어 GPT 2.0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어 특화 서비스니까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실적 턴어라운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AI 서비스라는 게 과거부터 굉장히 예전부터 AI 서비스가 많이들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2016년에 알파고도 나왔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성형 AI와 과거 AI 서비스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 이 생성형 AI 서비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게 유저 트래픽과 아니면 수익화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알파고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한 기술인 건 맞지만 우리가 알파고 서비스를 쓰려고 구글을 더 자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돈 주고 매달 돈을 주면서 알파고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바둑에 특화된 AI니까 뭐 사실 그렇죠. 범용성은 없는 없죠. 거죠. 근데 뭐 챗 GPT라든지 서치 GPT 같은 경우는 다르죠. 만약에 이게 퀄리티가 좋다라고 보면 충분히 거기에서 유저 트래픽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결국에 하반기 때 이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일단은 서비스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내는 서치 GPT는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AI 서비스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퀄리티가 높으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카카오는 품질도 품질이지만 결국 카카오가 어떤 AI 서비스를 냈을 때 유저들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많이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전해 들은 얘기로는 네이버에서는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회의할 때마다 위기가 아주 입에 뭐 노래처럼 날고 있었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에서 구글이 국내에서도 많이 약진을 하고 또 유튜브가 뭐 거의 요즘 초등학생들은 무조건 유튜브부터 찾는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생성형 AI까지 나왔어요. 바로 이런 점이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고민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정연구원 리포트를 통해서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상저하고를 전망했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사실 본업보다는 부업에 좀 더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에 좀 더 치중을 했었고 거기에 일환이 되는 게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페이와 같은 사업들, 아니면 모빌리티와 같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엔데믹 이후에 성장률이 다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외형 성장이 나가기보다는 수익화에 빠르게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외형 성장은 본업에 치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와 커머스에 이제 치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광고와 커머스가 제일 영향을 받는 게 어디냐면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초까지만 해도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거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어지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상저가 좀 더 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경기 영향이 얼마만큼 빨리 올라올 수 있느냐에서 하고가 좀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가는 미리 상고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를 경기 하고를 겨냥해서 주가는 상고로 갔는데 이 경기가 하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광고보다는 아무래도 커머스에 치중할 것이다. 지금 광고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컨텐츠 외형 성장보다 수익화에 치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 점, 그 점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둘을 떼고 보면 카카오는 지금 최근까지만 해도 어디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냐면 카카오톡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오픈 채팅 탭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에 카카오톡의 개편을 하는 일환은 뭐냐면 광고 쪽에 힘을 주겠다라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개편하면서 카카오톡 탭별로 유저 이용자 숫자를 늘리고 예. 그래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광고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건데 네이버는 반대로 이제 커머스 쪽에 좀 더 힘을 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두 기업의 주가가 물론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좀 더 우위에 점할 수 있었던 예. 이유가 상대적으로 커머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카카오의 경우에는 또 뭐 웹툰, 게임, 미디어 등 이 콘텐츠 사업부가 이제 고도성 단계 지나서 뭐 뭐 좋게 말하면 안정기고 어떻게 보면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외형 성장에 치중을 했었다면 향후에는 이제 수익성을 좀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이미 수익화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익화를 좀 더 늘리는 방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형 성장과 이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치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제대로 맞춰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초기만 해도 이 인터넷 플랫폼주 정말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끝나니까 오히려 좀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하고를 전망하셨는데 인터넷 플랫폼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확실한 건 뭐냐면 지난해 4분기가 주가적인 적인 부분 봤을 때는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외부 매크로 변수라든지 내부적인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가 바닥을 다졌고 지금 주가 수준이 지난해 4분기에 보다는 높은 상황인데 지금 막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조금씩 빠졌을 때 주워 담는 식으로 가져가면 예. 결국에는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됐을 때 다시 좀 빛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것 같고 AI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처음 AI 서비스가 나오면 우려감이 더 많이 작용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챗GPT도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바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렇죠. 아닙니까? 주가가 그날 구글 주가가 엄청나게 대폭으로 빠졌었죠. 이게 오답을 내면서. 예. 그러니까 분명히 국내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장에서는 그런 오류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약간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지금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게임주 한번 살펴볼까요? 참 어려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사들 신작을 발표하고 있는데 게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신작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안 좋은 배경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경쟁은 심화되고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많이 안 나오면서 시장 전체 외형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 대유입되는 유저들이 많이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영향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대형 게임사들이 주력을 하는 게 뭐냐면 MMORPG, 예. 모바일 MMORPG인데 신규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바일 MMORPG 예전에 PC를 즐기시던 그런 세대들은 이게 익숙한 세대들인데 예. 지금과 같은 세대들은 사실 MMORPG를 예전부터 해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입하려고 보니까 과금 유도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게임성 자체도 이걸 좀 어느 정도 진득하게 해봐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신규로 유입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게임사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이 그래도 너무 커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개발을 늦출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모바일 게임 쪽에서 좀 계속해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작 모멘텀이 남아 있으면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되는데 이제는 이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더 많이 작용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희비가 엇갈린다는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쪽 그 대학로 쪽을 나가 보니까 한동안 그 유행했던 것이 그 만화방이었는데 요즘 만화방들 폐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PC방도 과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모바일로 많이 넘어갔는데 MMORPG는 모바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 중에서 탑픽으로 네오위즈를 꼽아주셨어요.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제가 근데 매수 추천드리는 최근에 네오위즈와 펄어비스 많이 추천드리는데 일단 두 회사 모두 모바일 쪽이라기보다는 PC 콘솔을 지금 신작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기대감이 어느 정도 굉장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거짓이 이제 출시를 얼마 안 남기고 상반기 예. 출시를 얼마 안 남기고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 자체는 좀 늦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게임주 자체가 신작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더 멀리 남아 있더라고 하더라도 좀 더 그거를 땡겨 와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브라운 더스트 2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피해 거짓 출시가 다가오면 이제 마케팅 비용 우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브라운 더스트 2가 기대만큼 흥행이 안 되면서 주가 약영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비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질 것으로 보이고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는 PC 콘솔에 입점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글로벌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스 내에서 결국엔 어느 정도 마케팅이 일어나고 콘솔 내에서 마케팅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마케팅이 오히려 커진다라기보다는 얼마만큼 팔릴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피해 거짓이 얼마만큼 팔릴까가 중요한데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200만 장인데 이 부분을 좀 시장의 기대치를 아웃퍼폼하게 된다면 출시 이후에도 주가는 좀 좋을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던 브라운 더스트 2 이후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저는 출시 이전까지로 이제 다가갈수록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구간들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네오위즈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오위즈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38,000원인데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좀 사이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38,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주가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고 가격 메리트는 보는데.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출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자, 게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좀 볕이 들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자체, 그러니까 게임 산업 자체가 하반기에 볕이 든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보실 때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개별 종목 위주로 신작 모멘텀,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이 게임주가 신작 모멘텀이 강한 게임주인지 아니면 실적을 바라봐야 되는 게임주인지 예. 그냥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신작 모멘텀이 있을 때는 신작 모멘텀 있는 주로 그리고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을 때만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더 투자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 잘 들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